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공부한 거를 5분 동안 상기한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예열 작업 같은 것인데요. 아주 거칠게 브라우징 일기 같은 것을 미리 해둡니다. 집중이 훨씬 수월해져요. 쉬는 시간 됐어! 게임! 이게 완전 꽝입니다. 45분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로묵 되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독서를 하시면 집중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집중력을 높이실 수 있고요. 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집중하고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타이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써요. 그래서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흐름이 잘려가지고서는 공부하는 게 잘 이어지지 않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쉴 때 그냥 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부터 제가 집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뭘 45분 동안 했어. 그러면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뭘 한다? 40분 동안 공부한 거를 5분 동안 상기한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메모하기도 하고. 자, 이제 제가 메모 얘기도 계속 했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분 쉴 때 5분 동안 생각한 것이 중간중간 툭툭 떠올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쉴 때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될 거, 머리를 너무 쓰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쉬는 시간 됐어! 게임. 이게 완전 꽝입니다. 게임은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시간을 하루마다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정해진 그 게임 시간에 게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게임하면 45분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로묵 되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거, TV 보는 거. TV 보는 것도 상당히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TV도 거의 대부분은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나 독서가 다 서사잖아요. 이게 막 믹스돼서 정신 없어집니다. 제일 권하는 것은 간단한 집안에서 산책도 좋고 15분이라도요 잠깐 나가서 움직였다 올 수 있습니다. 또 창을 열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음악 듣기죠. 음악도 저는 낮 시간에 듣는 음악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즐기는 음악 듣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듣는 음악은 가사 없는 음악을 권해요. 그게 우리 정신을 릴렉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중을 하려면 타임을 정해놓고 집중이 가능한 시간에만 공부나 독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예열 작업 같은 것인데요. 예습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할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할 공부를 미리 봐요. 이렇게 떠들쳐서 봅니다. 또 내가 읽을 책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1분도 좋고 2분도 좋으니까 그냥 봐요. 한 페이지를 볼 때 2줄, 3줄, 3줄, 4줄, 2줄, 3줄 이렇게 아주 거칠게 브라우징 일기 같은 것을 미리 해둡니다. 얘를 2, 3분이라도 하고 책을 읽고 얘를 2, 3분이라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열이 되고 그쪽으로 뭐랄까요? 0점 조준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중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의 집중의 방식은 결국은 텐션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텐션을 높여주는 것은 의식적으로 텐션을 높여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시간을 당겨주는 겁니다. 조금 빠르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약간 빠르네.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서둘러서 하네. 이 느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집중력을 높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요. 제가 책 읽을 때 순간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독서법에서 자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다가 그냥 계속 읽으면 안 돼요. 한 두세 페이지 읽으면서 이 얘기구나. 또 두세 페이지 읽으면서 이 얘기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앞에는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독서에서도 중요하고 공부에서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생각이라는 걸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어요. 기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빠른 속도로 5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가죠.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5문제를 푸시는데 15분이 걸려서. 그럼 5문제를 푼 다음에 머리를 들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지. 답은 이 방식으로 도출하는 거네.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지. 답은 이 방식으로. 아, 교수님, 그거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나 하죠. 어떻게 5문제를 풀고 5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기억합니까?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2문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세요. 그리고 맞아, 세 번째 그거였지. 네 번째 뭐였다? 또 기억 안 나. 보세요. 5번째 보세요. 얘를 10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4문제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 5문제 기억 안 났지 않습니까? 보세요. 얘를 또 10번 했어요. 5문제 기억 안 날까요?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하려면요,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반복해서 생각해 주는 것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자, 이제 집중을 엄청 해서 40분쯤 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쭉 되뇌어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루고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리드미컬 텐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는 이런 리드미컬 텐션을 집중하는 시간에도 예열을 통해서 쭉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 쭉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에 생각으로 되뇌어져. 그리고 푹 쉬어주는 이 아주 약한 텐션을 중간에 두고 다시 또 예열하고 들어가서 쫙 텐션이 올라가고 다시 낮아지고, 요게 이제 리드미컬 텐션인데,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독서를 하시면 집중력과 지속력을, 그러니까 쉼에 의한 지속력이죠, 이것을 쭉 이어갈 수 있어요. 암기하는 요령은요, 연상과 연결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부분 암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외우려고 할 때는요, 조금 이미지 그리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책을 3쪽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 했어. 얘를 말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얘를 종합해서 이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지? 그래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저는 손으로 그리는 걸 권하는데요, 그 그리는 과정에서 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이 5챕터로 돼 있어요. 5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5장을 그리고요, 이 5장을 통합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6개의 마인드맵을 그려놓으면 그 책을 상세한 부분까지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인데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는 연상의 기억법인 거죠. 자, 우리가 법조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곧 준비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림 그리기예요. 법조문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1조 무슨 법의 목적이야. 보통 법에 제1조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목적이 줄글로 줄줄줄줄줄 어려운 법조문으로 쓰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개념 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대부분 그려져요. 얘를 하고 얘를 해서 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정의함을 이 법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이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회독 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1회독이 끝난 다음에 2회독, 3회독 때는 법조문을 외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 힘으로 고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상의 기억법에 해당합니다. 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그냥 외워서는 거의 의미 없습니다. 단어 한국말 이렇게 보통 외우죠. 그거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영어의 그 원뜻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와 상황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ut on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put on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여성이 컴퓨터에 스위치를 넣는 상황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put on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여성이 컴퓨터에 스위치를 넣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와 영어 문장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익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기법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자, 연결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6개 장으로 된 걸 읽었어요. 1장에서 뭐하고 2장에서 뭐 있고 3장에서 뭐 있고 4장에서 뭐 있고. 그러니까 각 장에서 한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운 것을 연결지어서 외우는 것이죠. 요 큰 그림 한 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는 책 한 권 분량의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험 얘기로 가면 시험과 관련된 과목이 6과목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 과목은 하나의 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목차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차를 외우면 나머지 내용은 아까 이미지 기법에 의해서 충분히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는 기록관리 같으면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수집, 관리, 진본 유지, 장기 보존, 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8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8가지를 어떻게 외울까요? 그냥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얘를 의미 단위로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3개, 가운데 3개, 뒤에 2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3개, 중간 3개, 뒤에 2개 얘가 줄줄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상기법의 작은 범위의 연상기법을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일견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자주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평상시에 실천하시면서 많은 지식들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을 더 유능하게 살 수 있도록 되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부력이 좋아지는 노트 필기법의 핵심은 생각하고 노트하는 거예요. 베끼는 노트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 자기가 소화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노트하는 것. 얘가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다. 이것이 노트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어요. 책도 너무너무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찌 보면 생각을 반복하게 해주는 그런 노트 필기법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알려진 게 코넬식 노트법이죠. 코넬식 노트법 뭐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들을 하는데 엄청 심플한 거예요. 노트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자기가 본문을 쭉 노트를 한 것에 키워드, 제목 비슷한 걸 왼쪽에 달아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단은 뭐겠어요? 서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노트 필기조차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의 핵심이 뭔지를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공부는 생각해서 노트한 것이고 노트한 것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서 서머리까지 써보고 이 생각의 반복작용이 공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코넬식 노트법이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트 필기법, 생각하고 노트하라. 노트한 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것이 답입니다.